오늘의 나를 지켜야 나의 일, 그리고 우리의 내일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변호사 김진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육체를 위협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정신과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하듯 우리 삶에는 법이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큰 사고 한 번이 터지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 밑바닥에는 300번의 전조 증상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무시나 비아냥으로 시작합니다.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다 잘 되라고 한 소리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 300번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하고 참으며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폭언이나 공개적인 망신 같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번지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늘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다 잘 되라고 한 소리다. 친해서 장난친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해자의 의도만이 아닙니다.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 행동이 정당한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닉네임 집게 싫어님께서 내가 괴롭다고 느끼면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오셨는데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님, 제가 겪은 게 법적으로 괴롭힘이 맞을까요? 라고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법은 딱 3가지를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있는가입니다. 꼭 상사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거나 근속연수가 길거나 동료들이 무리를 지어 한 명을 따돌림하는 수적 우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무언가 강한 위치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건 너무 심했다 싶은 폭언이 섞였다면 선을 넘은 겁니다. 세 번째,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가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원래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사무실 분위기나 업무 환경이 무너졌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우의성, 범위이탈, 그리고 고통. 이 3박자가 맞아야 법은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이 요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보복 사례입니다.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 업무를 주지 않고 창구직 안내만 시키거나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고 책상까지 치워버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배치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인 괴롭힘입니다. 다음은 술자리 강요입니다. 성과급의 일부는 선배 접대용이다 라며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강요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가 부인의 차에 쌓인 눈을 치우게 하거나 개인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는 식입니다. 이런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지위 남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기분 나쁜 말 정도로 넘기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둘이 있을 때 욕설은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워크숍이나 회의 장소에서 머리는 상식이냐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면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못 버티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원치 않는 행동을 억지로 시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거나 서류 뭉치를 얼굴 근처에서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우울증이나 PTSD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해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나중에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간 질문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증거가 중요해 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는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막상 신고하려니 겁이 납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록이 법의 언어가 될 때 정당한 권리구제는 시작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일어납니다. 가해자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면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 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적으로 녹음하세요. 내가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원칙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저보고 뭐라고 하셨죠?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답변이 가해자의 가면을 벗길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닉네임 녹음이 습관님입니다. 만약 녹음을 할 때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면 불법적인 증거물이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만약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다면 그 녹음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녹음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녹음은 위험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타임 스탬프를 남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는 카톡이나 이메일을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 몇 시 어디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서버에 기록된 날짜와 시각은 나중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학적 증거를 만드세요.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출근길마다 불안하다면 참지 말고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에 직장 내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이 남는다면 나중에 산재 인정이나 형사 절차, 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기록하고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으면 병이 되고 기록하면 법이 됩니다. 괴롭힘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긴 녹음 하나, 기록 한 줄이 무너진 존엄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싸우기 버겁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김진원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안전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안전하고 우리의 내일이 반드시 존중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내일 존중 김진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